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상담 전화 와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도 그 채권이 10년 전, 막 15년 전 이렇게 오래전에 발생하셨던 분들이 채무를 정리를 못 하시고 지금 와서 이제 와서 이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통해서 그 채무를 정리하고 싶다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저희가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좀 조심하고 신경을 써드려야 되는 부분이 채권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채권자 목록에 누락됨이 없이 정확하게 모든 채권자를 기재해서 면책을 받아들인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채권이라는 것이 오랜 기간 걸쳐서 연체가 되시면 원 채권자가 그 채권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채권을 매각하게 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연체 기간이 10년, 15년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 매각이 이미 여러 차례 이루어져서 내가 처음에 빌렸던 채권기관하고 전혀 다른 기관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채권자를 파악하는 게 어려우신 거죠. 그리고 게다가 중간에 이렇게 연체 기간이 기신 분들은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시거나 그 엉뚱한 주소에 주소를 하고 사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독촉장이라든가 채권자 쪽에서 날라오는 채권을 매각하게 되면 채권 양도 통지라는 걸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서류들을 받아보신 적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을 조사하는 절차 그리고 방법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그 검색창을 통해서 채권자들이 법원에 나에게 가압류나 소송 같은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지 이걸 검색해서 찾아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에 관련된 사건들이 법원에 진행됐던 것들을 어떻게 검색할 수 있는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검색하는 방법을 컴퓨터 모니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바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 뜹니다. 여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접속을 하셔서 첫 번째 메인 화면을 보시면 두 가지로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건 번호로 검색이 있고 공인 인증서로 검색이 있습니다. 먼저 사건 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당연히 사건 번호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법원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대구지방법원이면 대구지방법원, 이건 사건이 진행됐던 연도죠. 그 다음에 사건 이름,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송사건이 진행하면 소익사건 경우는 가소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알고 계신 사건 번호를 이렇게 치시고 본인 성함을 치시고,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김영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 떠있는 문자를 숫자를 쳐주시면 됩니다. 47328 그리고 검색을 누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사건이 없으니까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떴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연체 기간이 길어서 채권자를 찾거나 내 사건 번호나 사건 내역을 전혀 모르는 경우에 사건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공인인증서로 검색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이 공인인증서로 검색은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인인증서는 범용인증서를 만드셔도 되고 은행에 이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시면서 인증서를 만드셔도 되죠. 오늘은 제 걸로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주민번호를 먼저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인증서 확인을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인증서를 선택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 걸로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인증서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법원의 이름을 먼저 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사건 종류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는 3가지까지만 조회가 되시거든요. 제일 많이 진행되는 게 민사 본안 소송이니까 민사 본안을 우선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 같은 민사 신청도 많이 하니까 민사 신청을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급명령 같은 독촉을 많이 하는데 독촉은 일반 독촉이 있고
요즘에는 전자신청으로 많이 진행되죠. 전자소송으로. 그래서 전자독촉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세 가지를 검색을 해보면, 제가 서울지방법원에 과거에 진행됐던 법률 사건이 있다면 여기에 법원 사건 번호, 사건 이름이 뜨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건이 진행된 게 없으니까 조회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내가 기록이 있다고 하면 다 나옵니다. 이 법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들이 대부분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중앙법원으로 검색을 우선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판에 관할지는 원칙적으로는 채무자 주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 살고 계셨던 주소지, 예를 들어서 본인께서 의정부에 주로 거주하셨으면 의정부지방법원을 똑같은 방법으로 또 검색을 해보시고요. 기타 사건이라든가 뭐 기타 집행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압류 같은 사건이죠. 이런 것들도 조회를 해보시고 검색을 다 해보시면 내가 전국법원에 진행했던 사건 내역이 모두가 조회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내 사건이 있어서 사건 번호가 검색이 되신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사건 번호로 검색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 검색에서 알게 된 사건 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사건 내역이 구체적으로 진행 내역이 쭉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건 검색을 해서 내 사건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방금 이렇게 설명드리고 보여드린 것처럼 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오래된 내 사건들도 이렇게 다 조회가 됩니다. 이런 절차까지 거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래도 의뢰인과 계속 소통하면서 그 채권자를 누락하지 않게 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래도 의심이 들면 채권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이렇게 연체되어서 양도가 되고 반복적으로 팔려다니면 최종적으로 가는 기관들이 좀 정해져 있긴 합니다. 자산관리공사라든가 상록수, 희망호화, 국민행복기금 같은 이런 기관들이죠. 거기도 저희가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직접 확인을 해서 그런 기관에까지 채권이 팔려가 있는지까지 확인을 다 해서 최종적으로 채권이 정말 누락되는 게 없이 조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내가 10년 전, 막 15년 전 IMF 때 카드 대란 때 채무를 아직도 정리 못해서 지금이라도 파산이라든가 회생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채권자가 어디인지 파악이 되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있다면 김영룡 법무사에게 편하게 전화 주시면 의뢰인 본인과 저희 사무실이 노력해서 채권자가 누락됨이 없이 끝까지 찾아서 신청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